어떻게 선생님은 그럼 이렇게 사회 정착을 그래도 나름 잘 하셨어요? 그냥 길동무나 말동무 같은 게 혼자 책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많은 위인전들도 읽고 여러 사업가로 성장한 이런 기업가들의 책들도 보고 하면서 그 사람들도 보니까 되게 다들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똑같이 어려운 거, 어차피 똑같이 제로 베이스인 거, 그냥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달리지 않았겠냐, 이런 마음 갖고 이제 살았는데, 그것도 사실 되게 어려웠죠. 그 자립정착금 500만 원 받고 사회에 나와서 월세방을 하나 잡으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그 보증금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전 재산이 500만 원이니까 그 월세도 너무 비싼 거예요. 1년이면 36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가지고 월세 10,000원만 깎아달라고 그렇게 빌어가지고 처음에 29만 원을 갖고 이제 가서 살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처음에 좀 정착하기 시작했죠. 20살에 네, 20살에 당장 나가서. 당장 일을 안 하면 내일 굶어 죽어야 되니까. 고등학교는 졸업했었나요? 그렇죠. 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무조건 그 사립시설에서 지원하게 했고요. 대학 갈 생각하지 말고 끝나면 바로 이제 좀 공장이나 뭐 취업을 해야 되니까 인문계를 못 가게 했죠. 그래서 아까 군 생활을 했다는 것도, 나가서 이제 20살부터 21살 10월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최저시급으로 월에 모으면 100만 원이에요. 근데 100만 원 갖고 월세 내면 30만 원 쑥 빠지고, 교통비, 뭐 식비도 되게 아끼려고 제가 편의점 알바도 했는데 편의점 폐기를 먹거나, 아니 그런 식으로 이제 식비를 제일 채웠다가 월급날 되면은 13,000원짜리 오삼불고기 먹는 낫으로 살았죠. 그 낙으로 하나 산 거예요. 나머지는 다 라면, 도시락 이런 걸로 먹고, 가끔가다 너무 치킨이 먹고 싶었을 때도 2마리 치킨 사가지고 한 4일 동안 쪼개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미래가 안 그려지더라고. 100만 원 벌어서 식비 쓰고 방세 내고 하면은 남는 게 없으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미래가 안 보여. 미래가 안 그려져서 투잡을 시작을 했어요. 알바도 투잡을 했거든요. 낮에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 야간 PC방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야간 PC방 아르바이트 일하면서 잠깐씩 눈 붙이고, 그러다가 집 와서 잠깐 씻고 눈 붙였다가 낮에 카페 알바하고, 그렇게 몇 달을 하니까 200만 원이 들어와요. 최저시급 100만 원, 최저시급 월급으로 100만 원씩 해서 한 돈 100만 원 저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몇 년만 버티자, 그래서 몇 천만 원 좀 모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3개월 하니까 몸에서 코피 나기 시작하고 병들기 시작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고민하다가 숙식 제공 되는 군에 들어가자. 군에 들어가서 몇 년만 버티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이렇게 군문을 들어간 게 될 것 같고요. 그럼 그때 나왔을 때 동생이랑 같이 나왔어요? 아니면 혼자 살았어요? 동생은 제가 기를 여건이 안 됐으니까 당장 벌어서 저먹고 살기도 내일 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동생은 저보다 5살이 어리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갔기 때문에 거기가 폭력도 좀 없고 제대로 좀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곳이라서 거기서 동생 5년 동안 더 있다가, 지금은 그 복지시설에서 퇴소하면 LH에서 매칭해가지고 6년 정도 주거를 보장할 수 있게 좀 낡은 아파트라도 좀 알아봐 줘요. 기초생활 수급권을 주고 월마다 70만 원 주고 주거급여라고 해가지고 임대료 크게 안 내고 잠깐 좀 몇 년간은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죠. 근데 그런 제도가 되게 좋아요. 좋고 많이 배려해 주신 거는 알겠는데, 이게 오히려 저는 좀 어떤 자원의 저주라고 생각해요. 자원의 저주가 뭐냐면, 월에 7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일을 할 생각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일해서 소득을 벌기 시작하면 월에 70만 원 주던 그 기초생활 수급권이 없어져 버려요. 애매한데요, 그러면? 네, 그래서 4대 보험이 되지 않는 아르바이트나 불법적인 일을 해서 벌어야 돼요. 수급권하고 합쳐서. 왜냐하면 70만 원 갖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립 정착하는데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동생도 지금 그 점 때문에 쉽사리 일을 도전할 수가 없어요. 일하다가 자기가 어떤 스펙을 쌓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중소기업 갔다가 월급 한번 받아버리면 수급권 끊겨버리고, 그러다 그 직장에서 잘리면은 당장 또 내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좀 허점들도 많이 있죠. 왜 그런 거 겁내냐. 해야지. 그럼 스펙을 더 키우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라고 하겠는데, 내가 10대 때 부모를 잃고 맞아요. 그런 데서 살면서 두들겨 맞고, 맞아요. 내가 진짜 언제 이 사회에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맞아요. 그 70만 원이라는 돈이 진짜 크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없으면 당장 못 사니까.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왜 그렇게 나약한 생각을 하냐라고 솔직히 잘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걸 보면 국가에서 계속해서 국회의원들 더 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사회 취약층들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계속 이걸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께서 본인의 10대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막상 주변에서 봤을 때 적응하는 인원들이 한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세요? 어딘가에는 저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겠죠. 물론 있을 겁니다. 근데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냐면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나와서 마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이 안 돼 있죠. 그리고 그들은 정상적인 부모와 정상적인 학원, 교육, 뭐 사교육 이런 거를 갖고 태어난 애들보다 학력적으로도 밀리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불안해요. 자기를 이끌어줄 어떤 멘토나 조언자가 없다는 거는 정말 큰 저는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립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나라에서 좀 안정적으로 몇 년만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보조해줘야 자기가 일단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성취감도 맛보고 안정적인 걸 바탕으로 내일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불안전함이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수조를 가지게 되었나요? 철이 좀 일찍 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내일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고 내가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 시설 또는 집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나를 받아주는 친척도 없고 그러니까 자립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였죠. 그럴 거면 그냥 살자. 군에 들어가서도 이제 군은 되게 어떤 출신이나 그런 걸 안 보잖아요. 오히려 그런 점들이 조금은 장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고된 훈련 과정도 좀 거치면서 내가 작은 성취감을 맛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걸, 게임 중독도 제가 과거에 좀 게임 중독도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내일이 없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돈 갖고 그냥 컴퓨터 하나 하자 이러고 살았는데 게임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취감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치. 내가 아침에 켜서 저녁에 끌 때 그 확연한 차이가 있잖아요. 레벨부터 몇 개 올라가 있고 이러니까 이런 빠른 성취감에 중독돼서 게임 중독을 하는 건데 현실에서 성취감을 맛보니까 어떤 성취감이었냐면 고등학교 때 책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좀 써봤어요. 그러니까 상을 타니까 문화상품권 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난 돈이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 열 몇 개의 상을 받아보고 이런 작은 성취감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월급 받아보고 군대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 가치를 인정받고 내가 다른 애들보다 뭔가 노력하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우수한 상장이나 표창 같은 걸로 내 성과가 증명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한번 맛보니까 제대로 한번 살게 되더라고요. 희망이 보이지 않던 선생님의 네. 미래에 어떤 계기로 희망이라는 빛이 살짝 보이기 시작했나요? 군대 들어갈 때 역설적이지만 애증의 관계인데 재경병과라는 자리가 그때 딱 한 자리 나왔어요. 그래서 부사관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합격했을 때 내가 최소한 의무복무 4년 동안은 먹고 자는데 걱정을 없겠구나.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진급도 하고 뭐 계속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로 처음 희망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의 여자친구를 좀 만났을 때, 지금 여자친구 만나서 대학교를 제가 이제 차로 데려다 주면서 대학교 전경을 보면서 나도 대학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 가져봤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갈 수 있더라고요. 노력해서 갈 수 있길래 면접도 최대한 열심히 잘 받고, 이런 사정들을 이제 면접관 할 때도 얘기를 했죠. 그때 교수님하고 입학사정관이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그쪽에서도 이제 다니게 되면서 이런 합격장을 받고 인관사령장을 받고 훈련을 우수하게 수료하고 했던 것들, 내가 노력하면 통한다라는 거를 몇 차례 맛보면서 희망을 좀 가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군대에 있을 때만큼은 그래도 마음에 안정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당장 뭐 밥 먹는 걱정, 자는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요즘 의식주가 해결이 됐다고 의식주 걱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시대가 되긴 했는데 그렇죠. 바로 옆에 있었네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네. 사회에서 취약계층에 계시는 우리 아동들이 제 영상을 한 명이라도 볼 수 있을 걸 감안해서 맞아요.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상황이 어렵고 당장 내일이 걱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가 어떤 다짐, 꿈을 갖고 노력하시면 그게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1년, 2년, 3년을 지나서 되돌아봤을 때 뭔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이제 새해 시작했구나라고 했는데 벌써 1년 지나가 있고 나이 한 살씩 더 먹어 있잖아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성취를 맛보기 시작하고 정립을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내가 좀 더 큰 문을 두들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사회에서 인식이 아동복지시설 출신이다라고 해서 어려운 건 되게 맞아요. 선입견으로 보는 분들도 되게 많지만 역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되게 잘 자라왔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번에 취업하게 된 좀 대기업 건설사도 면접할 때 이 얘기를 했더니 되게 그런 점을 높이 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은 나를 평가해 주는 그런 기관이나 개인은 어차피 두 부류다. 어렵게 안 좋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기회도 충분히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노력하시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은 이런 말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뭘 하라고. 취미도 사치라고 느껴지실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 기간에 내가 1시간이라도 일하면은 최저시급 지금 한 9,000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2시간, 3시간 일해서 2만원, 3만원 벌고 말지라고 생각하고 잠만 자고 일만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당장은 그거가 어떤 안정이 되는 과정에 돈이 될 수 있지만 저는 무조건 책을 좀 읽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책은 돈이 들지 않아요. 가까운 도서관 아니면 서점에 가도 서점에 다 책이 오픈돼 있잖아요. 책을 굳이 사지 않아도 앉아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읽으라고는 말 안 하고 한 달에 2-3권씩이라도 꾸준히 읽다 보면 그곳에서 말하는 어휘, 아니면 그들의 어떤 위인들의 성공한 삶, 사업가가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려운 환경들을 개척하고 도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내가 어떤 감명이 와요. 그리고 나도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는 용기도 얻게 되고, 다양한 그들의 이야기와 지식과 이 작은 종이 안에 담겨있는 그 철학들이 내 주관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돈 들이지 마시고 무료로 빌려보시고 시간만 내셔서 가셔서 꾸준히 읽어보시다 보면 그것이 언젠가는 발휘할 기회가 온다. 어떻게든 내가 어떤 한번 말할 기회가 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출연해서 책이 좋다, 책에서 많은 걸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기회가 왔을 때 위선이나 가식이 아니라 정말 제게 많은 힘이 되어줬어요. 여러분들도 돈 들지 않는 책을 바탕으로 삶의 이정표를 따라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